안녕하세요. 오늘 기대수 일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아마 우리손 lem마 정도를 좀 중점적으로 저는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의 증명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한 주 동안 봤었고, 그리고 거리와 정리도 보다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해서 초반부에서 좀 되게 멘붕이 와가지고, 아,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집중 안 돼가지고 그냥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손 이 그 lemma에 대한 노트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해보고 그리고 제가 직접 해본 거 좀 노트도 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그 이게 그 진짜 되는 건가가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는 뭔가 그럴싸한데 뭔가 제대로 안 와닿는 느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런 거 이제 카운터블하게 물론 유한계일 수도 있고 뭐 이제 무한이면 카운터블까지 보장이 된다라는 걸 알겠는데 일단 귀납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늘려 나간다라는 것 같은데 이 얘기도 좀 조금 있다가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지 좀 나눠보는 시간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네. 그래서 일단 뭐 증명은 증명이라고 치고 일단 제가 가장 납득이 안 됐던 거는 이 리마크가 왜 언급된지를 솔직히 좀 잘 모르겠더라고. 이 리마크가 왜 언급이 된 거죠? 이러한 디스턴스인 거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는 거를 저희가 그걸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영상에. 그래서 이거 뜬금없이 왜 등장했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 저거를 토대로 이제 저 밑에 있는 어떤 fx라는 함수가 이제 오리선 렘마를 만족하는 연속 함수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뭐 거리화 정리에서 나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좀 그냥 전체적으로 이거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걸까 이거를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든 생각은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의 어떤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펑션을 갖고 와서 저런 식으로 뭐 컨스트럭션을 해서 그냥 뭐 1대1로 해보라는 거 좀 되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피니션에서도 컴플릿 레귤러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컴플릿이라는 게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극한값이 반드시 그 공간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컴플릿이랑 뭔가 잘 모르겠, 사실은 거의 와닿지 않았어요. 이것도,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 T3.5? T3.5라는 것도, 이- 이게 사실 제가 제일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이게 거리화 정리에서 이게 왜 등장하지? 였어요. 그러니까 거리화 정리는, 어, 나중에, 뒤에 영상에서 보면 이제, 레귤러에다가 세컨드 카운터블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5는 떤 식으로 낑겨 들어온 이야기인지 여기서.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생각을 많이 못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해본 거는 우리 손 보조 정리 증명을 제, 제가 좀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했던 방식으로 한번 적어왔는데 이거를 좀 공유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단 뭐 노말이라는 말은 어떤 클로셋 두 개가 있을 때, 그쵸? 클로셋 두 개가 있을 때 그 클로셋 두 개를 포함하는 오픈셋 두 개로 디스조인트하게 분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디스조인트한 클로셋 두 개를. 그래서 이게 그림상 X 빼기 B라는 거를 U1으로 하기 때문에 X 빼기 B라는 것을 U1으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A를 포함하는 뭐 어떤 출발에 해당하는 오픈셋을 뭐 U0라고 한다면은,
이게 유지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림상 이 오픈셋이 뭔가 포함되는 수열로 이렇게 점점 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잘 0과 1 사이의 인덱스를 잘 배열을 해서 그 오픈셋과 클로셋 그러니까 클로셋을 포함하는 오픈셋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뭐 U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if p q 닷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논리가. 그래서 뭔가 단조 증가라고 하는 그 어떤 점점 포함되는 커지는 또 오픈셋을 그 0과 1 사이의 유리수들로 잘 넘버링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덱스가 커질수록 말 그대로 이제 그 오픈셋도 커지는, 점점 포함되도록 커지는 걸로 잡아주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그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그 유리수를, 집합의 크기와 숫자의 크기를 잘 비교를 해서 그걸 유리수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하나씩 넣을 때마다 안에다 끼겨 넣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P1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처음에 P1이라고 하면은 뭐 딱 하나 그냥 여기다가 이제 얘만 이제 갖고 와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P2다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어떤 뭐가 있는데 어떤 유리수 뭐 UP가 있는데 여기가 된 거고, 그리고 하나를 더 끼겨 넣었을 때, 얘가 이제 이쪽에 오면은 더 작은 숫자 주고, 이쪽에 오면 더 큰 숫자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계속 늘려나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느낌뿐이지, 네, 일단은 좀 잘 논리적으로 이걸 확실히 어떻게 딱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자연수 하나씩 늘려갈 때마다 그, 그 오픈셋 크기를 비교해서 끼겨 넣는 방식으로 순서를 잘 배열을 해준다, 정렬을 해준다. 그런 게 1번을 그래서 유리수를 이렇게 잘 정렬을 해준다. 뭐 그런 행위 같아. 그런 행위가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함수를 직접 정의해주기 위해서 그 QX라는 걸 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그 0과 1 사이에 유리수만 있는 게 아니라 무리수들도 있으니까 그 무리수 같은 것들도 잘 해주기 위해서 인피멈이라는 도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포함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게 있으면은 X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오픈셋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X를 뭐 하나를 끼겨 넣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X를 저 위에 그림에다 X를 하나를 끼겨 넣었어요. 그러면은 X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셋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커지는 방식으로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그 X를 포함하는 모든 뭐 UP1, 뭐 UP2, 뭐 UP3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뭐 PQR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인덱스를 고려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한계이기 때문에 미니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인피멈을 고려해 줌으로써 심지어 그게 이제 무리수에 다가가는 유리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고려를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함수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QX의 인피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X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셋 중에서 가장 작은 오픈셋이 점점 커질 텐데 그 중에서 X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오픈셋 그러니까 물론 인피몸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값으로 주는 행위고 그랬을 때 저 fx라는 게 그, 네, 그래서 뭐, 음, 네,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0과 1 바깥에 있는 것들도 이제 똑같이 다 그 커버를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그런가요? 잠시만요. 네, 이게 왜 필요하지 싶기는 했어요. 지금도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함수 자체를 0과 1 사이에 있는
공역을 0과 1 사이로 지정해 주는데 굳이 그 바깥의 거를 고려해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얘는 잘 모르겠어. 굳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리고 사실 클로저도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클로저가 어떤 거는 클로저에 포함되는 걸로 하고 어떤 거는 클로저가 아닌 그냥 오픈셋에 뭐 이게 자꾸 헷갈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어떤 케이스에서 X를 포함하는 클로저라고 해놨는데 그럼 여기서도 이제 클로저가 이렇게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클로저가 없는 케이스로 나누거든요. 저게 뭐냐면은 그 이제 어떤 그 R번째 인덱스라는 것에 대한 오픈셋을 딱 뽑았을 때 그 오픈셋에 어떤 X라는 원소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그림으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어떤 UR이라는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제가 그은 거죠. 그어서 얘가 UR이다 그랬을 때 만약에 X가 여기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R, R이 이미 그러니까 fx라는 게 이미 x가 ur에 있다라는 말은 x가 ur에 있다라는 말은 애시당초 지금 그 qx에 r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피멈 qx보다는 인피멈 qx가 r보다는 작을 거잖아요. 왜냐면 qx에 r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qx 중에서 R이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QX에서 제일 작은 놈 데려오면 당연히 그 R보다 이런 관계가 될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노트에 올려둔 대로 뭔가 그냥 좀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그럴싸하다. 근데 이제 클로셜이 계속 튀어나온 거는 좀 계속 의문이었어요. 계속 의문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림으로 쳤을 때 이러한 오픈 이제 X를 포함하는 네이버후드가 그 C, D라는 것에 끼겨 들어가서 C, D의 뭐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다 해서 뭐 연속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인데 음, 일단 뭐 이걸로 여기까지 뭐 스텝 바이 스텝은 봤는데 그 저번 주에 그 최현재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손 렘마가 그냥 이게 뭐 그 여기서 어떤 그 증명이었나? 뭐 볼 때 적분을 적분을 정의할 수 있는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이 우리 손에 렘마에서 있었나요? 그 얘기가 어디 있었죠?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우리 손의 렘마에 그냥 뭐 거리화가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뭐 적분을 정의할 수 있는 측도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뭐 그런 우리 손 렘마에 뭐 그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증명 하나만 보는 것만 해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잘 안 와닿고 그리고 뭔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진짜 확실한 것 같게 와닿지도 않고 네, 승진 선생님. 그 증명을 저도 조금 한번 이게 저는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그 처음에 인덕션 들어갈 때부터 이제 좀 이제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공유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일단은 제 이야기를 좀 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우리손 lem마까지 봤는데 뭐 어찌어찌 꾸역꾸역 따라갔지만 솔직히 뭐 잘 와닿지도 않는다 이거. 그리고 거래와 정리도 보자마자 뭔 소리야 해서 좀 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해서 그냥 좀 중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노트 자체에서도 우리손 lem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뭔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마 거리화 가서 특히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거 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컴팩트 하우스돌프 스페이스 이거 뭐, 뭔데 이거?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얘, 얘 뭔가 물론 이제 이게 적분을 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거리 공간으로서 뭐,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하게 잘, 어,
이해를 못 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솔직히 3.5도 이거 왜 낑겨 들어온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정의를 봐도 저게 완비랑 뭔 상관이고 그리고 완비라는 게 저는 그냥 극한의 극한에서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거랑 적분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지? 이 생각이 사실은 가장 크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건희 교수님께서 해주신 얘기들 들어보면은 그냥 이게 지금 이 기대수에서 하는 게 단순히 거리 공간만을 컨스트럭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적분을 정의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맥락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마 T3.5 공간에서 그게 적당히 딱 좋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T4는 너무 강하고 T3.5가 딱 적당하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컴플릿이랑 뭔 상관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컴플릿은 그냥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적분이랑 뭔 상관이고 그리고 이제 그 T1, T2, T3, T4 그 정의들 왜 그렇게 생겼는지도 아직까지는 좀 계속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석 선생님 발표 듣고 든 생각이 그 아까 정석 선생님 노트 보여주시면은 저도 그 클로저 그 기호가 있는 게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 노트를 보고 든 생각이 인피멈 때문에 이게 붙었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로저인데 이제 UR이 아닌 그러니까 바운더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바운더리 점들도 이제 fx는 인피멈 qx를 이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도 이제 포함이 되니까 클로저를 붙여준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음, 그다음 네네네네. 네네. 그다음에 저도 그 컴플리트 레귤러 스페이스인가? 그 컴플리트가 왜 붙었나 저도 좀 안 와닿았는데 요것도 이제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여기서 인피멈밖에 없더라고요. 아까 예를 들면 실수 예시로 이제 무리수로 가는 유리수들의 수열이 있으면 인피멈으로 이제 그 무리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공간이 그 컴플리트 하지 않으면은 그 무리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무리수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완비 공간이어야 이 인피멈 QX라는 값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주신 말씀은 지금 이게 아마 그 여기서 나오는 인피멈 이런 얘기는 어, 음, 뭔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QX가 예를 들면 이제 루트 2로 가는 그런 수들의 모임인데 만약에 이 공간에 루트 2라는 수가 없으면은 인피멈 QX가 루트 2로 가지만 루트 2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컴플리트 해야 인피멈 QX가 그 공간에 존재하니까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컴플릿 레귤러가 컴플릿이 그 거리 공간에서 컴플릿이랑 연관이 있는 게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추측입니다. 제가 방금 생각해 봤을 때는 약간 아닐 수 있을 것 같은 게 일단 컴플릿을 논하려면 코시 수열이 있어야 되는데 코시 수열이 있으려면 거리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그러니까 매트릭 스페이스 중에서도 이제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가 있고 컴플릿하지 않은 매트릭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컴플릿하지 않은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하더라도 뭐 T3.5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왜냐면 매트릭 스페이스는 T4를 가지고 있고 T4만 있으면 그 밑에 거 다 되는 거잖아요. 음, 음, 저게 그래서 뭐, 네네네. 네, 그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 말씀하시는 맥락이 T3.5가 되면 뭐 컴플릿 스페이스가 돼야 된다라는 맥락이라면 네, 네, 만약에 거리 공간이 주어져 있으면 T4 노멀 스페이스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노멀 스페이스가 되면은 컴플리트 레귤러도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근데 거리 공간이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게 컴플리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T4, T3.5는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관련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이거 먼저 조사를 좀 해봐야겠네. 이 컴플릿이 뭔 의미지? 컴플릿이 뭔 뜻인지를 먼저 좀 조사를 해봐야겠네. 음, 그리고 그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T3.5가 뭘 하기 위한 공간인지를 좀 레코드를 보면서 좀 다시 좀 찾아보고 이걸 좀 명료하게 해보고 안 되면 이걸 좀 질문으로 다시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좀 느꼈던 제 감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아직 그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증명을 먼저 보게 되고 증명이 보면은 뭔가 어느 정도 뭔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그 버릇과 습관들이 있고 근데 이제 증명조차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걸 실수에서 스탠다드 토폴로지 그 디스턴스를 토대로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막해서 엄두조차 안 나서 약간 아무것도 손으로 나가지 않는 그 되게 답답하고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일단 공유를 여기서 마치고 아까 승진 선생님께서 해주신 얘기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예, 보이시나요? 네. 아, 네. 저는 일단 이거 이제 우리 손의 보조 정리 증명함에 있어서 T4 스페이스의 정의가 이제 디스조인트한 클로스드 셋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분기하는 두 개의 오픈 셋이 생긴다 하잖아요. 근데 이 정의를 가지고는 이 지금 별표 표시된 요 부분 있죠. 이게 귀납법으로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지? 라는 게 저는 거기부터 막혀서 사실 넘어가질 못했거든요. 한 며칠 정도.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게 이제 동치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 이제 X라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이제 클로스드 A가 있고, 그 클로스드 셋 A를 포함하는 오픈 셋 U가 있을 때, 이제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오픈셋 V가 있어가지고 얘의 클로저가 얘의 오픈셋 안에 들어간다. 뭐 그래서 대충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된 A라는 클로즈셋이 있고 어, 여기에 이제 U라는 이제 오픈셋이 있을 때 이제 얘가 이거를 포함하는 V인데 단순히 이 오픈셋뿐만 아니라 이, 이 V의 클로저가 U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게 있었고, 요거는 영상 기준으로 이제 우리손 lemma 그 영상의 두 번째 선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좀 발췌를 해서 그 내용도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덕션으로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 UP라는 근데 인덱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P 언더바 되어 있는 이 친구인데 이거는 0과 1이라는 이제 인터벌 사이에 이제 유리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건에 의해서 A랑 B는 클로스드인 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디스조인트 하다는 것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적용을 함에 있어서 편의를 위해서 이제 요 P 언더바라는 친구를 일종의 수열처럼 만들 건데 어떻게 했냐면 일단 첫 번째 두 원소는 0과 1이 오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일단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0과 1이 오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요 친구 두 개가 이 관계를 만족하도록 저희가 이제 오픈 셋들을 이제 인덱싱을 해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U1이라는 친구를 B의 컴플리멘트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B가 지금 주어진 정의상 클로즈였기 때문에 컴플리멘트가 오픈이 되거든요. 그리고 B의 컴플리멘트 안에는 A라는 클로즈셋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첫 번째 A는 B의 컴플리멘트고 이게 오픈이고 이게 클로스드입니다. 아, 근데 그러면 이 조건을 보니까 요거를 쓸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클로스드 얘를 포함하고 있는 오픈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러면 클로저인 오픈셋 클로저를 포함하게 되는 오픈셋이 하나 들어간다라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A가 지금 U1에 들어가게 되고 이 노말리티의 동치 조건에 의해서 U라는 어떤 이제 그 오픈셋이 존재해서 어떻게 되냐면 U의 클로저가 U1에 들어가게 되고 동시에 이걸 X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X가 아니고 잠시만요. X가 아니고 이게 이제 A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 U를 U0라고 인덱싱을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U0랑 U1에 대해서는 지금 요 관계가 만족이 되죠. 왜냐하면 0이 1보다 작고 동시에 이제 오픈셋 두 개는 이제 앞에 있는 클로저 해준 친구가 뒤에 오픈셋에 포함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인덕션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 PN이라는 친구는 어떤 거냐면 이제 P 언더바 그러니까 지금 요 집합에서 n번째 원소까지만 가지고 온 집합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요 PN이라는 이 인덱스에 대해서는 요 조건을 만족하게 지금 잡혀 있다고 할게요. 이게 인덕션의 시작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Pn 플러스 1은 당연히 이제 n 플러스 1번째 원소까지를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 n 플러스 1이 요 조건, 지금 요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n 플러스 1번째 원소를 제가 임의로 그냥 r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r은 Pn 플러스 1에서 최대거나 최소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왜냐하면 이 P 언더바에서 최대 최소 원소는 0, 1이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에 0, 1이 들어갔기 때문에 R이라는 친구는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R이라는 원소는 바로 앞 원소, 그거를 P라고 제가 적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 수를 Q라고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지금 PN에 대해서는 스타가 만족하기 때문에 R은 지금 PN의 원소가 아니지만 요 P랑 Q라는 친구는 이 PN의 원소기 때문에 요게 지금 성립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다시 노말의 동치 조건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노말의 동치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클로스드고 얘가 오픈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새로운 또 오픈셋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존재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UP라는 이것도 클로저인데 제가 그냥 오픈셋으로 표현하면 이 클로저가 U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U는 다시 이 다음 수 UQ에 이제 이 클로저가 UQ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U를 UR로 R번째 원소에 이제 그 오픈셋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요 방식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이렇게 이 지금 별표 친 요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인덱스가 잡혀 있는 그런 이제 그 오픈셋을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 동치 조건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정의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이 스텝 1에서 막혀가지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네, 네, 질문 좀 드려야 되나? 네네, 그러면은, 네, 뭐라 그러지? 맨 마지막에 네, 그 UR을 정의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U가 뭐 이제 UP의 클로저를 포함하면서 U의 클로저는 다시 UQ에 포함되는 네,
그러한 유가 존재한다를 네, 네. 노말의 정의, 네, 요 동치 조건에 의해서 이제 네네네.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전 개인적으로 이 증명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좀 앞에 있는 영상을 좀 보고 요거를 바탕으로 증명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요 다음은 사실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맨 처음 여기가 너무 막혀가지고 그래서 요 내용은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똑같이 영상을 여기 우리 손 lem마 영상부터 시작했다면 똑같이 다른 분들도 막히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렇게 정의를 동치 네, 조건을 보고 나니까 네, 저게 뭔가 이제 오픈과 클로즈드를 계속 점점 커지도록 뭔가 네, 네, 한 어떤 집합열?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말인즉슨 점점 커지는 오픈이나 뭐 점점 커지는 클로즈드, 점점 포함하게 되는, 포함 관계에 있는 음,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사실 뭐라 그러죠? 음, 저희가 거리 공간에서 뭔가 수-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할 때, 어떤 한 점으로 수렴한다라고 할 때, 오픈셋이 점점 안으로 포함이 되는 그러한 오픈셋 열이 존재한다? 뭐 그런 느낌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인덱스에 의존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입실론 반경이 작아진다는 건 점점 안으로 포함되는 오픈셋이 존재한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계속. 그, 그래서 뭐, 저 노말이라는 게 좀 그러한 어떤 A라는 클로셋을 기준으로 클로셋 안으로 점점 더 뭐 좁혀 들어오는 오픈셋이 계속 존재한다. 혹은 점점 커지는 오픈셋이 존재한다. 뭐 그런 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두서 저, 없지만 저게 뭔가 점점 오픈셋이 점점 작아져서 작아지는 수열에 수렴할 때 저희가 오픈셋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한없이 어떤 걸 포함하면서. 뭐 그런 거랑 뭔가 직관적으로 연관이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나 그런 감상이었습니다. 저도 뭔가 들었던 생각이 그래서 지금 이 정의가 사실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더 본질에 가깝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완전 정치 공간 이런 이제 그 컴플릿 레귤러 스페이스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뭔가 어 그렇고 그리고 이 우리손 lemma 증명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뭔가 이 T4나 T3 이런 공간들이 그냥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그런 정리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공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조건이 필요했고 요거를 그냥 뭔가 이제 그 세퍼레이션 엑시엄이라는 그 결에서 맞추기 위해서 뭔가 좀 다시 이런 식으로 틀지 않았나? 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했을 때 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의 일반 위상수와 끝판왕을 보고 역으로 지금 필요한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그게 더 사실은 자연스러운 생각의 방식이겠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해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런 공리들이 왜 필요했지? 이런 게 조금 더 그나마 좀 이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저는,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요거 하나 보고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제 UP랑 UQ 사이의 관계를 이제 UP의 클로저가 UQ에 포함된다라고 이제 잡고 그런 집합들을 계속 잡아 나가는데, 그러면 조건을 약간 완화시켜서 UP의 클로저 말고 그냥 UP가 UQ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셋들을 잡아 나가면 증명이 어디서 막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UP가 UQ에 포함되도록 계속 잡아 나갈 수 있으면은 좀 더 약한 T4 말고 좀 더 약한 조건에서도 똑같이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뒷부분에 꼭 클로저가 아니면 어디서 막히는 부분이 있나?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 UQ에서 UP의 클로저를 빼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빼기 B는 A 인터섹션 B의 컴플리먼트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를 봤을 때 이제 Q 빼기 UP의 클로저다. 라고 하면은 UQ랑 UP 클로저의 여집합이랑 인터섹션 한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오픈셋이랑 오픈셋을 인터섹션 한 거여서 하나의 오픈셋이 되는데 UQ는 분명히 UP를 포함하는 UQ라는 오픈셋이 있고 그 다음에 UP라는 오픈셋이 포함이 될 때 UQ 빼기 UP 클로저는 오픈셋 인터섹션 오픈셋이다. 그 인터섹션. 음, 네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UQ 빼기 UP 클로저를 어떤 하나의 오픈셋으로 봐서 저희가 연속 함수임을 보일 때 공역에 있는 어떤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연속임을 보이자라고 할 때 그, 그 오픈셋을 이미의 그 0,1에서 오픈셋을 잡아서 뭐 D를 잡아서 열린 구간 D를 잡는 거죠. 오픈 베이시스를 잡아서 그거를 이제 거기 안에 그 U라는 오픈셋이 베이시스 엘리먼트로 존재한다. UQ 빼기 UP 클로저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오픈 베이시스로 존재함으로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음, 아, 그래서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UQ 빼기 UP 클로저를 해야지 그걸로 X를 포함한 오픈셋 베이시스, 어, 그게 이제 시그마 D 안에라는 오픈셋 안에 시그마 D의 임의의 원소마다 오픈 베이시스를 잡는데 그게 UQ 빼기 UP 클로저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클로저를 빼야 이제 오픈셋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셋이 아니라 클로저까지 빼야 된다라고 느껴졌어요. 네네네. 오픈 빼기 클로셋은 오픈 인터섹션 오픈이라서 네. 그게 오픈 베이시스가 되는 것 같았어요. 네. 음, 근데 그 디테일 안에서는 저도 이제 굳이 클로저라고 뭔가 구분이 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저도 아직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그 두 개 강의 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내용은 먼저 한번 사실 봤었습니다. 그리고 레귤러 하다? 그러니까 T3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랑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이제 그 하우스도르프도 마찬가지고 근데 노말은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용에서 나왔던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다.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나중에 T3.5 이런 건 또 유지가 되나? 이런 것도 좀, 왜냐면 그게 중요하다 했으니까 그런 것도 유지가 되나? 이런 고민, 약간 그런 생각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맞겠죠? 분리공리 그 T1, T2, T3, T4라는 어떤 세퍼레이션 엑시옴이라는 게 분명히 이제 거리 공간을 추적하면서 나온 엑시옴인 거겠죠? 근데 그걸 왜 뭔가 오픈이랑 클로셋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갔는지가 아직도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그 왜 굳이 분리를 자꾸 하는 방식으로 정립이 된 거지, 그게? 왜 자꾸 네. 분리를 하지? 뭐, 사실 그래서 저도 그런 게 궁금해서, 네, 그, 결국 교수님 말씀하신 그 오픈셈만 가지고 다시 R에 있는 거리를 복원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해보면서 하면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애석하게도 제가 오리손 lemma 그쪽까지만 영상을 보고, 이게,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증명,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때는 되게 빨리빨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이거 막, 이제 할 때는 좀 되게, 이게 또 막,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서 그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했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그또
검색해도 또 틀린 거 올려놓은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냥 이제 삽질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꽤 걸리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2개 보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더라.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혹시 감상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한마디로 이건 것 같아요. 뭔 소리여, 이거 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뭔 소리지, 이게. 하나도 모르겠네. 약간 이 느낌이 아마 제 좀 총체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분 얘기가 아직도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이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될 것 같은데, 그, 그, 거리 공간이랑 적분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지? 자꾸 이 생각이 그걸 직접 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그게 지식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도대체 연관이 하나도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도 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손 lem마 하기 전에 T4, T3 동치 명제 나오는 그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영상에 이제 이런 거 왜 하냐 해서 리마크 따로 달아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나이스한 메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그 조건이 T4일 때 성립을 한다. 근데 이게 너무 세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한 번에 이해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메저를 정의할 때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어, 좀 특도론 내용을 보면 또 이제 좀 연관시키거나 하면 좋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특도론을 다 보자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메저의 정의를 보고 좀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사실 근데 되게 한편으로는 좀 뭔가 알 듯 말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계속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또 이게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많이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도 스터디 끝나고 좀 더 해볼 것 같아요. 평일엔 또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주말에 그나마 할 수 있을 때 좀 더 해볼. 저는 진짜 뭔 소린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증명을 일단 먼저 봐야겠다 이러고 영상을 보는데도 계속 비슷한 데에서 자꾸 이해가 안 돼서 멈추게 되고, 뭐, 다른 거 봐도 뭔가 좀 잘 모르겠고, 그 막히는 부분에서 계속 막히고, 뭔가 어떤 다른 영상을 보고 이래도, 그래서 일단 다시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이제 좀 그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 리얼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의 그 거리화를 어떻게 컨스트럭션 할지, 좀 그것만 좀 집중을 좀 당분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어떤 논리적인 것들은 일단은 좀 해두고 있습니다. 저도 증명에서 어, 엑서사이즈 처리하고 넘어가시는 것들이 좀 많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잘 하는 것도 생각보다 좀 이제 조금 애먹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아까 사연 선생님께서 아, 려주신 네. 노트, 네. 저도 공유 한번 해볼게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아, 네. 우선 제가 하려는 건 이제 교수님이 디스코드에 올려주신 말씀 기반으로 좀 실수해서 구체화를 잡아보려고 했고, 요게 거리와 공간 그 79강 정의를 보면은, 네, 마지막에 그 우리론의 보조 정리에서 저희가 F들을 정의했잖아요.
이걸 이제 카운터블하게 잡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를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R1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A랑 B 집합, 우리 존의 렘마에서 나온 A랑 B 집합을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A는 마이너스 무한에서 0까지의 클로셋, B는 이제 1부터 무한까지 클로셋으로 잡아봤고, 음, 그러면 이때 제가 DA랑 DB를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요걸 이제 인피멈 x-a의 절대값, 그리고 db는 x-b, b는 이제 b의 원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0이 있고 1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x가 0보다 왼쪽에 있으면은 이제 이 라지 A 집합 안에는 이 점이 포함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DAX는 0이 될 거고 반대로 이제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dbx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fx를 이제 그 기대수 영상에 나왔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보면은 이제 0보다 x가 작을 때는 이제 dax가 0이니까 분자가 0이잖아요.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fx가 0이 되고 반대로 이제 x가 1보다 클 때는 음, dbx가 0이니까 dax분의 dax가 되거든요. 근데 dax는 이제 x가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약분하면 1이 되니까 1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제 fx가 1이 됩니다. 음, 그러고 이제 우리 존의 보조 정리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오픈 세트를 어떻게 잡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이제 유리수가 0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는 이제 똑같이 공집합이랑 실수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R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UR을 마이너스 무한에서 R까지로 잡았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R보다 작은 P가 있다고 했을 때 UP는 마이너스 무한에서 P까지니까 이제 이거의 클로저보다 이제 마이너스 무한 콤마 R 이 오픈이 더 큰 포항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UR을 잡아봤어요. 그럼 이때 QX는 저희가 우리 손에 보조 정리해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X가 포함되는 UR들을 모두 모으고 그 UR, 그러니까 이 오픈 셋들의 인덱스를 모두 모아서 이제 그거의 인피멈을 잡은 걸 fx라고 놓으면은 이제 요 fx랑 요 fx랑 이제 똑같이 요런 형태로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션을 해봤고 그래서 함수 하나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이 함수를 카운터블만큼 이제 구축을 해야 돼. 그 다음엔 이제 b를 1부터 무한이 아니라 2부터 무한으로 늘렸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이 방법론을 따라서 구축하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0 미만, 2 초과는 똑같고 0에서 2 사이에 이렇게 이어지는 그림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나가서 이제 n번째 인덱스 fnx를 이제 정의할 때도 b를 좀 더 좁혀서 n부터 무한으로 잡으면은 이제 그때는 그래프가 0이 있고 n이 있고 0 미만에선 0이고 n 초과에서는 이제 1이고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로 f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는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잡은 함수 기반으로 이제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x의 2분의 1을 넣고 y의 3을 넣어서 계산해 봤더니 저희가 아는 이제 거리랑은 다른 값이 나와서 요거는 좀 틀리게 이제 방향성을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나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저희가 지금 하려는 목표가 스탠다드 매트릭 토폴로지는 절대값, R에서의 스탠다드 매트릭 토폴로지는 절대값으로 정의된 게 스탠다드 매트릭 토폴로지다. 혹시 이게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그거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그거로부터 복구한다라는 게 혹시 어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아는 이제 스탠다드 매트릭은 이제 dx, y는 R1에서 이 절대값 x 빼기 y잖아요. 근데 요걸 이제 우리 손의 거리와 정리로 똑같이 만들고 싶다가 목표입니다. 음, 근데 지금 그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토폴로지는 스탠다드 토폴로지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오픈 인터벌들이 베이시스인 그쵸, 그쵸. 그거를 토대로 그게 뭐, 그, 레귤러하고, 노말,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어, 아, 우리 손의 매트라이제이션 띠어럼을 토대로 지금 하시는 거죠. 네네. 그걸 아, 토대로 그러면 어떤 d라는 뭐 d'이라는 새로운 거리 함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손 거리와 정리로부터 만들어진 건데 이 두 개가 사실 같아지는 그런 d' 함수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손 거리와 정리를 다 보지 못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해주신 게 되게 뭔가 이런 식으로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거 증명의 컨스트럭션을 보면서 좀 해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하려면은 이제 우리 손 보조 정리에서 나왔던 그 fx를 실제로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는 이제 시도를 해본 건데,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봤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잠시만요. 네, 일단 저도 이거 되게 좋은 어,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네, 되게 막막했는데, 잠시만요. 혹시, сэ너디 교수님 괜찮으시면 혹시 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공유 종료할까요? 아, 네, 혹시 다 끝나셨으면 네,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만들면서, 부터 미루는 위상등반에서 이게 뭔가 대화를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복사를 해서 디스코드에다가 일단은 잠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저도 다음 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좀 오늘 일단 좀 끝나고 또 해보고. 네, 저도 계속 파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같이 머리를 모아서 성공을 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실 그 거리와 정리 영상을 제대로 못 봐서 그 네, 저도. 네, 근데 이제 방금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삽질 보여주신 거 보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되게 뭔가 그 약간 막막하면서 좀 뭔가 저런 식으로 삽질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뭔가 해볼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영상을 다시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걸 시도해보게 된 게, 저도 그 거리와 공간 그 79번을 봤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 멍커스 책도 봤는데 그걸 봐도 이해가 전혀 안 되고 해서 이거 진짜 예시 레벨에서 좀 해봐야 이게 뭔 말인지 그나마 힌트 얻겠다 싶어서 해본 거라서 네, 음, 네. 뭔가 저도 저거를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스탠다드 매트릭으로 복구하는 그게 이진화로 표현한다는 게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하면서 이게 뭔가 대충 이런 느낌 뭔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복구하지라는 좀 느낌이 있어서 다시 좀 저 다음 주에까지 한번 더 생각을 네,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 예전에 그 지수법칙 할 때도 되게 오래 했었잖아요. 이번 주제도 좀 차분하게 오래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 네. 사실 이게 네,
그 저는 이제 우리손 lem마랑 그 거래와 정리 증명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이번에 두 번째 봤는데 첫 번째 볼 때는 이제 뭐 학교 수업 들으면서 해서 그 논리를 다 따라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 이해했다라는 느낌을 전혀 안 받아서 저는 그 지금 사무실에서 보여주신 예시 그거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거를 조금 저도 이번 주 동안 그래도 조금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보고 이제 우리손 lem마 같은 거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R에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뭔가 해보고 그 예시를 머릿속에 넣고 어떤 증명 같은 걸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씩 이제 구체화가 차근차근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혹시, 위상수학 그 거의 끝부분 정리인데 저희가 뛰어넘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한 주 만에 이해한다는 게 진짜 날먹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근데 뭔가 뛰어넘어서 이거를 당장 보기 시작한 거는 되게 저는 되게 괜찮다고 느껴져요. 왜냐면은 저희가 뭘 알아야 될지를 또 거꾸로 공부할 수 있고, 또 뭔가 목표도 명확해서 구체적으로 나아지고 해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저는 녹화는 여기서 마칠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은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